자,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이제 혼자다의 아나운서 최동석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동석 씨가 이제 다시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처라고 볼 수 있는, 전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혼 조정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그리고 방송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박지윤 씨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최동석 씨의 집에 와서 2박 3일 정도 머물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형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KBS 9시 뉴스에서 하차하는 과정,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동석 씨가 박지윤의 명의의 집에서 나간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SNS는 삶의 기쁨이다, 이런 멘트도 했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사실 흔적이 남은 집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집에 있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변하면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최동석 씨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박지윤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최동석 씨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도 박지윤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혼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주도 집하고 서울의 집이요, 이들이 14년 전에 결혼한 이후에 산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석 씨도 이 집을 사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재산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박지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미 나갔고, 최동석이 혼자 있다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은 뭐 박지윤 씨가 다시 아이들하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동석 씨가 어제 방송에서 아이들이 계속 와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방이 한 3개 정도였으면 좋겠다. 일남일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정도였으면 좋겠다. 큰 집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내가 혼자 있고 아이들이 이제 2주 만에 이제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방이 3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형을 찾아가는데, 형이 이제 그때 당시 이혼할 때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참으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소리가 짜증이 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동석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친형을 찾아가는데 박지윤과 이혼을 반대하면서 참으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좀 짜증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이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로 영화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형을 많이 찾아갔는데, 형이 이제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형이 제일 먼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때도 너는 형이 내 상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반대, 그러니까 형의 조언을 듣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최동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는 게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참는 게 해결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형은 참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답을 찾고 싶어서 형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으라고 하는 말만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짜증을 내는 포인트였던 게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형의 말을 들었다면은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참았다면은 이혼도 안 했을 것 같으냐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혼은 별개의 문제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이혼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동석이 친형이 이제 이혼을 반대했는데 계속 참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KBS의 9시 뉴스 앵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9시 뉴스에 하차하는 과정에 청력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야기를 하면 눈이 계속 떨려서 프롬프트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을 기사를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KBS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이 병명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요. 병명을 보면은 병명이요. 여기 보면요. 소견서에 보면은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병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만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이죠. 이에 최동석은 낙담을 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방송된 게 어제 방송인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혼자다가 첫 방송에서 4.5%를 찍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서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3.1%로 떨어진 거 3회 방송이거든요. 관심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최동석 씨는 이혼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형과의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인이 9시 뉴스에 하차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이혼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예요. 지금 최동석 씨는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혼과 관련해서 이제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박지훈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듯한 멘트에 SNS 글을 올리고 있고, 박지훈 같은 경우는 일체 이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과 글을 이제 SNS로 올리면서 이제 정반대의 그런 모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방송에서 최동석 씨가 이제 9시 뉴스에 하차했던 이유, 그리고 형을 찾아가서 그 이혼했을 때의 과정에서 고민을 털어놨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박지훈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사 가고 싶다. 왜냐면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어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형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최동석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형이 이렇게 참으라고 했을 때 좀 짜증이 났다. 그리고 본인의 이게 청력 떨어지는 귀 질환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열어야 되는 어떤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동석 씨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방송을 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상태는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이제 혼자다의 최동석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